어디 갔었지? 이제 한 2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하루에 내가 잘 모르는 거 한 가지씩만 씹어 먹겠다라는, 하여튼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좀 알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줄이 없었구나. 안 보이셔. 어떻게 벚꽃놀이 좀 갔다 오셨어요? 네.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 다 비와갖고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공부 안 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노르세요. 그냥 하루 정도 확 놀고 다음날 또 놀고 3일까지만 노세요. 3일까지 수업은 들으시고.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 벌써 6개월 정도 됐네요. 벌써. 네, 프린트 안 나눠드렸죠. 오늘은. 네, 저번 주에 그 실전 예상 문제 안 푸는 거를 복습으로 해서 풀겠습니다. 279페이지에 7번 보세요. 7번. 야, 시작하자마자부터 업무 정지냐 하면서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 긴가민가 하시죠? 네. 우리 업무 정지는 안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7번 가만히 보시면은 4번 지문 한번 보실래요? 4번 지문 한번 보시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있죠? 우리 겸업 요거 제한을 위반하면 뭐였죠? 요건 외웠었는데.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네, 요거 상등취 사유는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되죠. 네, 이거는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안 해왔는데 2번 지문을 우리가 따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2번 지문. 2번 지문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그죠?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였죠, 그죠? 여기 2회가 1회죠, 1회. 네,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그냥 과태료예요. 이해되시죠? 네. 절등치는 어떻게 됐었죠? 절등치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죠? 업 2번 받고 다시 업 됐을 때, 그죠? 업. 상등치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가 또 들어가죠, 여기. 네, 요건 상등치. 요거 없으면 업무정지. 업은 절등치. 지문에서 나오면 까다롭습니다. 잘 보시기. 그 나머지 지문들 보시면 우리 요거 이제 파트별로 나올 때 이제 제가 잠깐씩 말씀을 드렸는데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낯설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 절등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리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적 사부결의 이행 업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면 이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죠. 그래서 업무정지를 때릴 여지가 없어요. 나머지 1번부터 보시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의 때죠. 이거 절등치 아니죠? 이거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으시라고요. 안 해오는 대신에. 그리고 3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있죠? 이것도 절등치에 있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없었죠, 그죠? 없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은 왜 제일 끝에 보시면은 교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264페이지. 264페이지.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죠? 외우지 말고. 제일 밑에 보시면 피읍번에 보시면 그 밖에 보이시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안 해온 대신에 우리가 기억번 체크했었죠, 그죠? 기억번. 그리고 치읍번 체크했죠, 치읍번. 상등치 사유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업무정지로 바꿔서 때릴 수 있다. 그 키읔번 체크했었죠? 키읔번. 방금 본 거. 그리고 티귿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요거 체크했었고.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 그 절등치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 요거 갖고서 문제 풀어야 돼요, 우리. 모의고사 보셔갖고 95점 넘으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고요. 할 게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5번 지문도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그리고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있죠? 자, 이것도 우리 확인설명서 파트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정지 파트 따로 안 해왔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절등치 사유에는 없죠? 그 업무정지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 잡으시겠어요? 업무정지 안 해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풀으시죠. 자, 280페이지에 9번도 풀어보시죠. 폐삼취, 폐일업을 잘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정지 사유에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자, 기억번.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일단 등록증 대여하면 절등치죠, 그렇죠? 사부결이 이 양 할 때 양도 대여. 절등치. 일단 절등치인데 2개월 후에 폐업을 했대요. 그리고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일단 절등치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못 때려. 그냥 등록을 날려야 돼, 무조건. 네. 근데 지금 폐업 기간이 또 2년이래죠? 네.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삼취 해갖고 3년을 초과해버리면 등록 취소도 못 때리죠? 폐삼취 기억나세요? 그거. 근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때릴 수 없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빡빡하게 문제가 분위기가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그죠? 니은번 보시면 아까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이건 아까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었죠. 그죠? 2달 안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2달 동안 해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는 거고, 해소를 하면 행정처분을 안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자, 그러니까 2달 되기 전에 45일 만에 그 고용관계 해소, 이거 결격 그 사유에 들어가는 자를 해고를 했으니까 그 결격 사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했고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 후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이건 뭐 삼취, 일업 다 벗어났죠, 그죠? 네. 4년까지 넘어갔으니까 업무정지도 못 때려, 등록 취소도 못 때려, 아무것도 못 때리죠. 자, 10번도 풀어보시고요. 옳은 것은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국장이 왜 나와? 그죠? 누가 때려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때리죠? 네, 교부한 시도지사. 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뭐 하죠? 그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죠. 그죠? 여기 취소 같은 경우는 청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알려주죠. 그렇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하죠? 네, 국장한테. 며칠 내? 네, 5일 내. 또 누구한테 알려주죠? 네, 다른 시도지사한테. 그것도 5일 내. 이렇게. 그래서 보청반이 취소 때는 있고, 그죠? 보고, 청문, 반납. 이게 자격 취소 때는 있었고 자격 정지에는 보청반이 없다. 자, 2번 업무정지 기간 기준으로 나왔죠? 네. 몰라요? 몰라.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죠, 그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을 할 수 있는데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4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 요건 우리 외웠던 거죠. 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미다리, 손금, 정보, 겸업거래, 임시 할 때, 임시 휴업할 때 임시 그죠? 임시 중개시설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아니고 자 1년도 나오고 이제 3년도 나오고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이거는 폐일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제도를 물어보는 거죠. 시효. 시효. 요거는 3년이죠. 그죠? 지문 다시 보시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때는 3년이고 앞에 폐업기간 이런 얘기 나오죠. 폐업기간 얘기 나오면 1년. 폐업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폐일업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시효는 3년이에요. 3년. 요거는 업무정지 처분에만 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런 데는 없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나중에 걸리면 취소 처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모르겠죠? 그죠? 근데 다른 게 다 틀렸죠? 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업무정지가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3개월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기준을 갖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준을 갖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준을 안 외워도 나중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17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랑 협회 첫째 시간에 협회랑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가상적인 공간이죠. 여기 거래 정보망에는 개업공인중개사들만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접속. 우리 거래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망 운영하는 정보 사업자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보망 사이트에 현재 실제적으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한방 들어보시죠. 한방. 네, 이시영이 선전하는 한방. 그래서 여기 이시영이 뭐였죠? 이름이? 풍상, 화상이죠. 화상. 기억? TV 볼 시간이 없으시죠? 왜 그래 풍상시에서 화상이었죠. 그죠?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들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여기가 만약에 매도 레인측이라고 하면 여기가 매수 레인측. 자, 집 좀 내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개공이 여기 인터넷에 올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도 좀 내가 살 집 좀 구해보자 하고 저기 접속을 하죠. 이렇게 접속을 해서 물건이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연락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락해주고 집이 나왔다, 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을 체결시켜주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개공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대. 둘 들어갔죠. 둘. 네. 그래서 거래정보망을 이용한 중개는 공동중개 형태를 띈다라고 합니다. 공동중개. 네. 개공이 둘 이상 끼어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대로 올려야 돼요. 의뢰한 대로. 그러니까 의뢰받지 않은 물건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의뢰받은 거랑 다르게 올린다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차별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의다차 기억나십니까? 네.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요거 의다차. 자,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으로 여기다 올리면 안 돼요. 거짓 공개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거래가 성사가 됐죠?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거래가 성립됐다는 사실을, 거래가 성립됐다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통보. 여기다가 거래정보 사업자의 정보망.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또 업무정지가 돼요. 업무정지. 이것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무예요, 의무. 여기 위에는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여기 밑에는 이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계약 체결하게끔 만들어주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무. 이렇게 교재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이렇게 되고요.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정 요건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냐. 그리고 지정 절차. 그래서 지정 요건을 쭉 갖추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장, 그죠? 국장한테 지정 신청을 해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장은 지정 처분을 해주고요. 며칠 내에 해주죠?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내에 해줘요. 30일. 그리고 나서 절차가 운영 규정을 작성해야 돼요. 운영 규정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 운영 이런 식으로 절차가 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일단 지정 요건을 아셔야 돼요. 지정 요건.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그 178페이지 있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보이세요? 네.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야 돼요. 가끔씩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 있죠? 그런 걸 그냥 부가통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제 기본적인 그 전기통신 그 기반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가통신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냥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죠? 네. 500명 숫자 좀 체크해 두시고,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광도,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또 한 명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체가 부동산을 관련하는 인터넷 사이트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한 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을 정도로 국장이 지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총 5가지 지정 요건이. 자, 그래서 500명 이상이 우리 컴퓨터 있죠? 컴퓨터를 전공해야 됩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500명 이상의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지정 요건. 자, 여기 500명 이상이라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얘기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어떻게? 30명 이상씩.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컴퓨터 있죠, 컴퓨터. 국장이 용량 및 성능을 지정하는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는 부가통신 사업자죠. 부가통신 사업자. 그리고 여기는 정보처리기사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여기도 1명 이상. 이렇게.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하세요. 502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공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5에서 2 빼면 30. 네.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숫자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이런 지정 요건을 갖춰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자, 국장한테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정 신청은 개인도 할 수 있고요, 법인도 할 수 있어요. 부가통신 사업자이기만 하면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인 중에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 신청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얘는 14조 때문에 안 돼요. 14조 때문에 안 돼요. 가끔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끔씩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거죠. 법인 개용은 안 되고.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수수료를 낸다 안 낸다? 수수료를 안 내요. 수수료 안 내요. 수수료. 자, 우리 등록 신청할 때나 분사무 서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냈었죠, 그죠? 수수료를 내는데 여기는 안 내. 수수료 안 내고. 그리고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구비서류는 요 5가지 있죠? 요 5가지. 500명 이상 컴퓨터를 부전공하세요. 요거를 입증하는 서류예요. 요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그냥 공인중개사고, 여기 정보처리기사랑 공인중개사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직원, 임직원들 얘기하는 거. 여기는 회원들 얘기하는 거고, 회원. 구비서류, 요 5가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록증 4번, 컴퓨터 용량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자를 신고했다는 서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여기.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들어간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하세요. 자, 우리 등록 신청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이런 거 냈었나요? 안 내죠, 그렇죠? 근데 등록 기준에는 들어갔었죠. 등록 기준에는 자실사 해서 자격증 따야 되죠, 그렇죠? 근데 구비서류에는 자격증을 안 냈었어요. 왜 안 냈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물어보죠. 직접 확인을 해봐요. 여기는 자격증 4번을 내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 국장이에요, 국장. 국장은 일일이 이런 거 확인 안 합니다. 다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이 들어가면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합니다. 지정 대장에 기재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줘요. 그러면 이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다음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요. 운영규정을 작성을 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며칠 내? 3개월. 네, 3개월. 지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을 작성을 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자, 여기 운영규정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정 처분 받은 다음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죠? 그래서 여기 구비서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요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여기 구비서류에 없어요. 운영규정이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보증 증서 안 냈었죠, 그죠? 보증도 등록 후 했었죠, 등록 후. 그거랑 마찬가지로 운영규정도 지정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국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 운영을 하시면 된다. 근데 설치 운영도
한두 곳도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하셔야 돼요. 1년 이내. 요거. 자, 숫자들 여러 개 나왔죠? 숫자들 좀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 500 2개 이상의 시도에 30명. 자, 우리 이제 바로 협회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운영규정 작성 승인은 지정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설치 운영은 1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잠깐 보시죠. 179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박스 나와 있는 게 구비서류예요. 구비서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 갖다 내라는 거죠. 등록증 사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서류,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5가지 갖다 대시라. 자, 됐고 그 밑에 지정 처분해 보시면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네,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은. 자, 밑에 괄호 3번에 보시면 운영규정의 작성 승인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국장의 승인. 자, 그리고 180페이지 보세요. 자, 180페이지 보시면 아까 거래정보망 운영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두 개. 그거.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거기 별표해 두시고요. 자, 익숙해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이를 정보망에 공개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거짓 공개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 거래가 완성되면 통보를 하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지체 없이. 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안 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그리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 거래정보 사업자 다 했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제 181페이지에 지정 취소 있죠? 밑에 박스.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보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해서 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1번, 기억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있죠? 부정 지정. 니은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핵심 포인트가 운영규정이죠. 그죠? 운영규정 승인을 안 받는다든지 운영규정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운영규정이 핵심 포인트. 그 다음 디귿번이 의다차예요. 의다차. 디귿번. 아까 우리 옆에서 잠깐 봤던 거. 공개를 의뢰받지도 않았는데 정보망에 공개한다든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를 한다든지 차별적으로 공개한다든지. 의다차. 자, 우리 리을본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미음번.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그리고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 또는 해산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지정 취소 사유로. 자,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이런 게 없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등치가 없다고요.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취소를 우리가 1, 2월 달에 의다차. 의다차가 몇 불이죠? 네, 1불이요. 이렇게. 부정 지정,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컴퓨터 용량 막 이런 거 속여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여기 운영 규정 위반. 3개월 내에, 그죠? 3개월 내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든지, 운영 규정을 변경했는데 승인을 또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운영을 안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운영 규정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 의다차. 요거는 지정 취소 사유에도 해당이 되면서 아까 1학년 1번에도 해당했었죠, 그죠? 의뢰받은 내용, 의뢰도 안 받았는데 공개를 하죠, 그죠? 그리고 다르게 공개를 한다든지 차별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 되지.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지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설치 운영해야 되죠. 정당한 사유도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운영을 안 하시네.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불가능. 사망, 개인이 사망한다든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취소. 모든 행정처분 중에 취소가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네, 청문 들어가야 되죠. 청문.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청문을 못하는 사유가 있었죠. 그죠? 요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나머지는 다 청문해야 되고요. 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고 협회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190페이지에 17번. 거래정보 사업자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들 물어본다. 또 짜증난다. 전속중개계약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이죠, 그렇죠? 3개월. 약정 있으면 약정한 대로. 자, 여기저기 책을 넘기시는 소리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해야 되죠? 3개월. 자, 그 다음에 개공은 보증보험, 공제, 그리고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계속 일을 하려면 며칠 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부족하게 된 거를 보전시켜야 되죠? 15일이죠, 15일. 네, 15일.
15일. 자, 등록관청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입니다. 2분의 1, 자격정지도 마찬가지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으며 가중해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작년 문제네요. 네. 작년 문제니까 안 나오겠죠? 자, 됐고 이제 협회로 가겠습니다. 협회 가기 전에 281페이지에 11번도 풀어보세요. 이거 안 풀었죠, 우리? 281페이지에 10 풀었어요? 했어요? 했어? 예. 안 했죠? 예. 하지 말까요? 네, 하세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3, 4월달 목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풀기로 했던 거 맞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하여튼간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왜 틀린지 왜 맞는지 이렇게 그것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70점 나옵니다. 우리 되게 많은 지금 4월달인데 엄청 많은 문제 푸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하여튼간 우리 개인적으로 풀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같이 이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눈에 익힌다는 의미로 좀 많이 풀어보세요. 막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중요한 지문들을 계속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해요. 자, 이거는 방금 했으니까 맞출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30일 아니고 3개월. 자,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협회 보겠습니다. 협회. 자, 협회도 한 문제인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보다 양이 한 2.5배는 많아요. 똑같이 한 문제인데 양이 많아요. 공제사업 그쪽 때문에 양이 좀 많긴 한데 꼭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협회 보시면은 거기 총설 보이세요? 총설? 네, 총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협회 설립은 임의사항이라고 보이세요? 임의사항이다. 협회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두 개의 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랑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거의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회원수가 거의 압도적이죠. 10만.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여기 있죠, 여기? 이것도 임의사항이에요.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 변호사들이라든지 의사들은 그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 있죠? 의사협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죠. 우리는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 협회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거의 95% 이상이 공제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의 많이 가입들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설립 목적 있죠? 설립 목적.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괄호 안에 보시면 부칙 개공 얘기 나오죠?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부칙 개공도 가입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자격증 있으신 분들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부칙 개공도 껴주더라.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또 우리를 괴롭히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정관 작성, 창립 총회, 국장 인가, 설립 등기 보이시죠? 이게 절차예요, 절차. 절차. 협회는 제일 먼저 정관 작성하죠, 그죠? 정관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창립 총회를 열죠. 창립 총회. 그리고 뭘 합니까? 네, 국장의 인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 함으로써 협회가 설립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숫자들 주의하시고요. 숫자. 정관을 작성하는데 발기인이 몇 명? 300명. 300명 이상. 발기인들이 300명 이상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고 이렇게 300명. 창립 총회는 몇 명이 모여야 되죠? 네, 전국에서 600명. 서울에서 얼마? 100명이죠, 그죠? 그리고 시도에서 네, 20. 300, 600, 120. 요거 300, 600, 120. 300, 600, 120. 저기는 532. 여기는 300, 600, 120. 저도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 시험 나오는데,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가 있죠, 인가? 인가. 인가예요, 인가. 허가 아니고, 인가. 누구의 인가죠? 네, 국장. 국장의 인가. 국장의 인가. 허가는 재량입니다, 재량.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인가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냥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행정행위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게 인가. 허가는 재량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인가라는 거. 그리고 협회가 설립되는 시점은 여기죠, 여기. 등기. 등기가 나야 설립되는 거예요. 등기가 나야. 이때 설립 등기를 내야지 협회가 설립되더라. 자, 숫자 다 체크하시고요. 거기 잘 보시고 인가 좀 체크해 두시고. 자, 다음에 조직 보겠습니다. 조직 284페이지에 조직에서 네모 2번에 보시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사무소, 그리고 괄호 1번에 보시면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사무소를 어디에다 둘 건지는 또 임의사항이에요. 옛날엔 서울에 두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데나 두어도 된다. 근데 두긴 둬야 돼요. 주사무소는 두긴 둬야 된다. 자, 여기 밑에 지부와 지회 나오죠?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협회 조직. 주된 사무소 있죠? 주된 사무소. 그리고 그 주된 사무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부예요, 지회예요? 지부죠, 지부. 그 밑에 네, 지회. 자, 이런 조직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헷갈려. 지부가 위인지, 이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밑에, 그 밑에.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때문에 헷갈린다, 이 두 개 때문에. 자, 주된 사무소는 아무 데나 둬도 되죠? 아무 데나 둬도 돼.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어야 한다. 예. 아무 데나 둬도 되는데.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부는 어디다 둔대요?
시 도에 두죠, 그죠? 큰 시, 큰 시, 특별시, 광역시. 여기는 지회는 시, 군, 구. 등록관청에, 그죠? 등록.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제일 밑에 있는 조직.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님들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회는 시, 도에 두어야 된다. 지부는 시, 군, 구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지부 설치했죠, 지부. 지부 설치했으면 여기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를 하고요. 지회는 시군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 주된 사무소든 지부든 지회든 전체적인 지도 감독은 누가 한다? 네. 이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얘가 얘를 지부를 감시하고 시군구가 얘를 감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고는 여기다 해도 전체적인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그거. 주, 부, 회. 분여회 같은 거 하십니까? 주부회, 네. 주부회. 나중에 고마우셔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지부가 위였지, 지회가 위였지. 주부회, 주부회, 주부회 이렇게 제일 위에 밑에 시도, 시군구 이렇게. 자, 조직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업무 있죠? 업무에서 본래 업무랑 285페이지 가시면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본래 업무에서 7가지가 나와 있죠?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보세요, 그냥. 품위 유지에 관한 업무, 그리고 제도 개선, 자질 향상, 윤리 현장, 그리고 5번, 6번만 체크하세요. 5번, 6번. 핵심적인 본래 업무예요. 협회. 5번, 6번. 5번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죠. 우리 방금 봤던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방. 이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예요.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협회란 얘기죠. 그럼 6번 보시면은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사고 터졌을 때 우리 보증기관에서 돈 대신 주죠. 그런 공제사업 협회에서 요걸 한다. 공제사업. 자, 그리고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이렇게. 그리고 수탁 업무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실무교육 보이시죠? 실무교육 실제 하고 있고요. 지금 협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협회. 그리고 시험도 공인중개사 시험도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회가 시험을 출제하면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안 가야 돼요. 여기 하여튼간 시험도 여기서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 공제사업. 자, 동그라미 1번 목적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은 비영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비영리 사업이고 회영 상호 간의 상호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용감한 두 자매 있었죠? 65억 사건. 그분들이 중개보조원이잖아요.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우리 이 공제 사고 있잖아요. 중개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이래요. 통계가. 거의 50% 이상이 중개보조원들이 치는 사고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중개보조원 그 숫자를 제한을 해야 돼. 우리 현재는 지금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100명을 더 되고 이렇게 더 되는데 제한을 해야겠다. 예전에 99년도인가? 그때는 20명인가? 그렇게 제한이 있었대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하여튼 그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반발하시는 분들 많죠.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반발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지금 사고가 너무 크게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제 규정 보시면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약관인데 약관. 보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관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장의 승인. 국장 승인. 자, 우리 아까 거래정보사업도 할 때도 운영규정 여기 있었죠? 이것도 국장 승인. 그리고 여기 공제 규정, 여기 약관도 국장 승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자, 거기 보시면은 디귿번 보이세요? 네. 디귿번 별표하시고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자,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중요하고요. 자, 지금 공제 가입을 하면 20만 원, 연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죠. 20만 원에 연 1억이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이 10만 명 정도. 그러면 1년, 협회 1년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만만 곱하면 억이라고 그랬죠? 200억이 200억. 공제료 수입액이. 요게. 여기서 우리 보통 50억 정도가 공제 사고로 나간대요. 5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가 협회 운영비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50억이 남는 거죠. 이 50억 남은 거를 운용실적이라고 합니다. 운용실적. 요거를 우리 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공시. 그 얘기 밑에 좀 이따 나오고요. 근데 여기 공제료, 이게 공제료 수입액인데, 공제료 수입액의 책임 준비금을 몇 분의 몇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100분의 10. 그러면 얼마예요? 20억. 20억. 공제 사고를 대비해서 20억. 100분의 10은 반드시 쓰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갖고 있어라. 여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 기금,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를 운영하는데 왜 복지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복지기금. 뭐 달력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요러고 이제 책임 준비금을 이런 복지기금으로 전용한다고 그래요. 전용할 때는 또 국장의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200억. 저거 협회 그 임원들이랑 회장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횡령했죠? 회장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그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회계 관리에서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기금으로 돌린다든지 그랬을 때 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괄호 4번에 보시면 운영실적의 공시 있죠? 공시? 운용실적. 자, 저렇게 50억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그리고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공제계약자가 누구?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 나왔죠, 그죠? 3개월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저 200억이 넘는 저런 큰 돈을 그 임원들이 막 횡령하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시하는 기구로 밑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감시하는 기구.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둔다. 둘 수 있다 아니고 둔다예요. 필수 기간입니다. 하도 사고를 치니까. 자, 그럼 287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니? 라고 해서 거기 구성 보시면은 운영위원회 위원해서 뭐 각종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19명 이내 보이세요? 네, 19명. 공인중개사법에서 19자는 아주 홍일점 같은 이런 거의 드문 숫자입니다. 19. 자, 여러분들 정책심의위원회 기억나세요? 네. 거기는 숫자가 어떻게 썼죠? 그렇죠. 위원장 포함 세븐일레븐 기억나세요? 네, 여기는 그냥 19명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명 이내.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오죠? 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일단 A번 보시면 A번은 공무원이고요. B번이랑 C번은 협회 관련자예요. B씨를 묶으시고 협회 관련자들은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돼요. 숫자를 3분의 1 미만으로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거기 뭐 변호사 나번에 보시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보이세요? 네, 공인회계사. 거기 가번부터 마번까지가 외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기 위에 그 박스 위에 보시면은 위원회 임기 보이세요? 임기. 네, 임기는 몇 년? 네, 2년으로 하되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네, 박스에 있는 것보다. 자,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있죠? 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명씩 두고요. 그리고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요. 자, 그리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의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B번 보시면 별것도 아닌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B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되어 있죠, 그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석,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바뀌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나오죠? 자, 여기서 유일하게 금감원장이 나와요.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 금감원장은 국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아까 여기 100억 있었죠? 100억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협회 임원들이 막 해외 연수를 간다. 해외 연수 가서 막 10억씩 쓰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공제사업 관련해서 이 돈을 막 해프게 쓴다. 이런 이제 국장이 이런 걸 봐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을 해요.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국장이 직접 조사를 안 하고 금감원장이 나섭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있죠?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개선명령은 국장. 여긴 또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또는 검사는 금감원장. 개선명령은 국장. 그리고 옆에 보시면 289페이지 보시면 협회 임원 등에 대한 제재 있죠? 징계, 해임. 여기도 국장.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협회 관련된 건 나머지 다 국장인데 오직 아까 보신 것처럼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있죠? 요것만 금감원장이에요. 차이점을 잘 주의하시고요.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언제 쉬려고 그러니 너 도대체. 언제 쉬려고. 자, 그리고 저기 밑에 그 288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있죠, 박스. 이게 25회 때 나오고 29회 때, 작년에 또 나왔어요. 25회 때 나오고 29회 때 나왔습니다, 작년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은 1번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이죠, 그죠? 뭐 공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러면 변경해야지. 그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다 자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어떤 자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런 느낌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제재 이거 다 국장이 한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무 건전성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거기 중요합니다. 그거 그 박스 애우지 마시고 이런 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 잘 체크해서 보세요. 차라리. 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그죠? 아까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었죠? 여기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에요. 100분의 100이라고 하는데 여기 100분의 100. 국장,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 공제사업 운영하는데 사고 발생하는데 최소 너 100억 이상은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 여기 공제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공제사업 하는 자는 100억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100억 이상을. 이해되시 어떤 말인지? 네. 그 국장이 이 정도는 준비를 해. 그러면 이거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빵빵하게. 빵빵하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 지급 여력 비율은 빵빵. 책임 준비금은 100분의 10. 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 290페이지. (290페이지에) 네모 2번 밑에 네모 2번 협회 보고 의무 있죠? 네. 협회 보고 의무.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총회 우리 협회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복비를 2%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의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의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누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국장이 다 알아야 돼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셔야 된다. 저 291페이지에 아까 민법 준용,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 이렇게. 자, 291페이지 예제 보시죠. 29회 예제. 예제 보시면은 아까 짜증나는 거 있었죠, 그죠? 운영 개선을 위해서, 국장이 운영 개선을 위해서 명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 자, 니은, 디귿, 리을, 자산자 보이세요? 다. 네, 자산자. 그리고 업무 집행 방법 변경, 이렇게 나오게. 작년에 나왔었고요. 올해 안 나올 거야. 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죠. 292페이지. 291페이지에 1번을 풀어보시고요.
자, 옳은 것은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은 빵빵 맞죠? 네. 맞고 창립 총회는 서울에서는 몇 명? 600명 아니죠? 전국 600명, 서울 몇 명? 100명. 시도에서 20명이죠, 20명. 200으로 써요. 20명.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되나 시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둘 다 그냥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허가 아니고 인가. 3번 풀어보시고 쉬겠습니다. 자,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협회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죠? 니은번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죠. 그죠? 다음에 디귿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아니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리을번 협회와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보험 생각해 보시면 사고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런 보험이라든지 공제 가입을 해줄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런 얘기. 자, 잠깐 쉬겠습니다.